약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우리가 먹는 스테로이드제, 염증제, 소염제, 이런 폐결핵, 항폐결핵제, 이런 염증 또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약물로 인한 이제 시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 한의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으로 비유하면 전선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전선이 작동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이상이 없어도, 형광등이나 다 이상 없어도 형광등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선이 벗겨지거나 전선이 압박받거나 전선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전선이 끊어지거나, 우리 망막에는, 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시신경, 우리가 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전선의 역할, 이 안으로, 이 집으로 비유하면 전선의 역할을 하는 시신경이 있고, 두 번째는 광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우리 빛이라고 그러지 않고 빛 에너지라고 그러죠. 이 빛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갖고 있는 성질, 그것은 주파수, 파동을 띈다는 거, 주파수를 띈다는 거, 리듬이 있다는 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감정,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지금 빛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무슨 강력한 힘이 있을까? 그런데 에너지를 우리 돋보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종이도 태워버립니다. 낙엽도 태워버립니다. 빛이 모아지면, 이 빛인데, 빛 에너지인데, 그것을 돋보기로 모아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죠. 돋보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한 군데 맞추게 되면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6만 가지 생각 가운데 90% 이상이 어저께 했던 생각, 그냥 공상, 그냥 잡다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로 90% 이상을 생각합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뇌의 중요한 이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뇌도 몰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고 이 생각을 한 군데에 이게 모으게 되면, 아까 그 빛 에너지, 왜냐면 대뇌도 이 뇌도, 몸도 이 에너지고 생각도 에너지고 감정도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이 생각을 모으게 되면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거, 집중해서 의도를 갖는 거, 고양된 감정을 갖는 거, 집중된 의도. 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할 거야. 항상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친절할 거야. 너무 많은 건 잊어버려, 3가지만 할 거야. 항상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행동할 거야. 3가지는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그러면 대뇌에서 큰 길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행동도 항상 웃는 거. 왜 웃어? 얼굴 헬스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뭐하고 감사해? 앞으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야. 친절. 왜 친절해? 남한테 주는 것은 내가 더 받는 거야. 친절. 3가지를 실천하면 시냅스에서 엄청난 길이 생기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집중된 의도, 어떤 의도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종이 한 장 못 태운다. 빛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고, 나는 100가지 실천할 거야, 10가지 실천할 거야. 그러면 의도가 흩어집니다. 그러면 웃다가도 다른 거 해야 되고, 3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꼭 실천해야 될 거, 실천하면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거, 3가지.
웃으면서 얼굴 헬스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항상 차도 드시라고 그러고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차도 먼저 가라고 그러고 오늘 차 먼저 가라고 그랬더니 계속 먼저 가려고 끼어들어서 빵빵거렸습니다. 시신경이 이제 망막의 필름에, 우리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에 광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서 망막 중심부에 황반부에 600억 개가 있어서 초점을 모으고 우리가 글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각을 구분하는 역할, 거기에 황반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색이 구분이 안 됩니다. 또 황반부에 이상이 있게 되면 글자가 찌그러져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변형돼 보이고 이 황반세포 손상이 오게 되면 시력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맥히다 보면 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터져서 출혈도 되고 황반부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세포가 있어서 시야를 조절하는 일조개가 있습니다. 그 시야를 조절하고 우리 명암 밝고 어둠을 구분하는 역할. 그 야맹증이 생깁니다. 근데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생기면서 눈이 많이 부시는 주맹증. 막 밝아도 힘들어요. 어두워도 힘들어요. 밝으면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어두우면 너무 어두워져서 안 보여요. 망막색소 변성증이 심하면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그러면서 황반부까지 손상이 돼가면 자꾸 안 보여서 이제 시력 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시신경이 다른 게 다 건강해도 뭐 황반부 세포도 건강해, 뭐 막대 세포도 건강해, 다 또 동맥혈관, 정맥혈관, 모세혈관이 엄청 많습니다. 망막이라는 부위는 인체 내 가장 가는 혈관들이 제일 많은 부위가 신사구체, 신장의 사구체, 소변을 걸러내는 장기. 여기에 이상 있으면 투석도 해야 되고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수독증이라고 해서 해독이 안 된 걸러내지 않은 풀, 우리 정수기가 망가지게는 막 뿌연 물이 막 떠다니듯이 그 뿌연 물이 몸에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수독, 물로 인한 독소가 또 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 기계를 써서 외부적으로 이제 소변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막의 혈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큰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이 있어서 망막이 있는 세포 또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시신경 쪽이 이제 혈관으로 간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맥히면 결혈성 시신경변증이라고 그럽니다. 맥혀서 시신경이 제기 역할을 못하는 것. 좁아지게 되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 됩니다. 근데 약물이 맥히거나 좁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먹는 약, 바르는 약 많이 쓰죠. 스테로이드 가려워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염증이 잘 나요. 그럼 무조건 스테로이드. 또 눈에 넣는 안약, 스테로이드 이제 하면 각막이 붓게 되고 안압이 오르고 녹내장이 되게 되고 또 녹내장이 되면서 시신경을 압박하는 그러면서 시신경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폐결핵 치료약, 결핵 치료약을 독한 걸 오랫동안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각막 부종이 되고 또 안압이 오르고 시신경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오랫동안 무좀약을 오랫동안 먹는다든가 소염제, 진통제, 항균제 이런 걸 오랫동안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간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콩팥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당연히 독한 걸 먹으니까 위장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위장에 일단 소화시키기 힘들어. 그다음에 간에서 해독하기 힘들어. 콩팥에서 걸러내기 힘들어. 그런 것들이 눈에 시신경 손상의 큰 원인이 됩니다. 독한 약을 꼭 써야 될 경우가 많죠. 우리 현대의학의 아주 대단한 점이 먹으면 안 아픈 겁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아픕니다. 욱신욱신하고 아파. 그런데 먹으면 안 아파. 현대의학의 총합 아주 대단한 발견입니다. 먹으면 안 아프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냥 임상 실험을 했지만 독한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안 아픈 약을 수시로 먹는 겁니다. 그 약이 진짜 약인 줄 알고.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욱신욱신 쑤시고 결리고 피부도 이상이 있고 오감의 느낌이 옵니다.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가렵고 충혈되고 먹으면 괜찮아. 잠시는 괜찮습니다. 잠시는 그 약이 몸에 독성으로 작용되지 않겠지만 강력한 이런 약들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중수성 망막염, 망막 부위가 부어오를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처럼 또 안압도 오를 수 있고 녹내장도 될 수 있고 녹내장이 되면서 시신경 손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양약이 좋은 거 짧은 기간 아플 때 될 수 있으면 아프면 푹 자고 먹는 물의 양을 늘리고 아프면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차가운 물 먹으면 먹는 물의 양을 늘려서 피가 걸쭉하지 않게 하시고 피의 70%가 물인데 아프라 물을 안 먹으면 피가 더 걸쭉해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충분하게 평상시도 잠을 자서 잠자는 동안에 해독하고 청소하고 휴식하고 충전하는 역할, 기를 재보충하는 역할을 잠이 하게 됩니다. 아프면 평상시보다 더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평상시보다 한 70%만 먹는 게 좋습니다. 아프면. 그래야지 내 몸에 찌꺼기 있는 독소를 배출하게 되고 또 음식물이 위장에 가서 눈으로 가야 될 피가 위장에 가서 몰려있게 되면 아픈 부위에 피가 적게 갑니다. 아픈 부위로는 피가 많이 가야 됩니다. 아픈 부위로 피가 많이 가야 됩니다. 깨끗한 피가 많이 가야 됩니다. 피의 역할은 산소와 영양분,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중요한 거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우주 에너지를 피에 섞여서 가게 됩니다. 기라는 것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는 항균, 항면역, 균을 없애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NK세포, 우리 백혈구 이런 것들을 피에 섞여서 가게 됩니다. 피가 가야지 체온이 갑니다.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야지 균이 죽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암에 걸리면 몸이 1도만 낮아도 저항력이 확 떨어집니다. 몸의 체온이 36.5도에서 35.5도로 되게 되면 몸의 저항력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피가 안 간다는 얘기고 피가 안 가면 산소 영양분도 안 가, 산소도 안 가, 자연의 에너지 기도 안 섞여, 백혈구 저혈구도 안 가, 체온도 싸늘해져, 수분 공급도 안 돼, 피의 70%가 물인데 수분 공급도 안 돼, 세포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피가 안 가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면역이 확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자라는 것은 이제 균, 바이러스, 암 막 자라게 됩니다. 푹 자고 따뜻한 물 먹고 푹 쉬고 음식은 70% 80% 아프면 저절로 입맛이 떨어집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프니까 더 먹어라 아플 때는 더 먹는 게 아닙니다. 푹 쉬고 70% 먹고 따뜻한 물 자주 먹고 또 평상시에 자기가 생존형으로 살았다면 사느냐 죽느냐 맨날 스트레스 속에서 생존형으로 살았다면 아플 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형으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깨닫는가, 이 아픔이 나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인가 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큰 아픔이 나한테 주는 또 큰 교훈이다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